안녕하세요. 집 나간 명태를 찾아서 데이터의 바다에 뛰어든 파이썬 팀입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학생들과 함께 공공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명태가 왜 집을 나갔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요, 기획 의도, 학습 효과, 기대 효과, 수업 개요, 수업 주요 내용, 차별점, 팀 소개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 급식에 원산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수산물들이 수입산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왜 수산물을 수입을 많이 쓸까요? 혹시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요. 한때 국민 생선이라고 일컬어지던 수많은 국내 어획량이 그동안 상당히 급감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어획량이 줄어들었을까요?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한 것이 어획량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수산물이 이런 수온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혹시 짐작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네, 다들 짐작하셨죠? 바로 과거에 너무 많이 잡혀서 명태라고 불리던, 그러나 지금은 금태라고 불리는 바로 그 생선, 명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도가 상승하여 명태가 적게 잡힌다는 사실을 정말일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란 건요, 가설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들 사이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의미를 유추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죠. 자, 그럼 명태가 사라진 이유가 정말 수온 상승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아주 많은 가설이 존재했습니다. 치어남해, 어장변화, 수온변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가설은 어떤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통합 사회과학 교과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먹거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 분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설 중 우리는 바다가 따뜻해져서 명태가 사라졌다는 가설을 데이터 분석으로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학습 목표와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학습 목표는 우리가 생각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데이터 시각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SNS에 게재되어 있는 화려하고 다양한 도표나 그래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큐티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복잡한 코딩의 결과물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통합사회과학 교과서의 환경 기후를 집 나간 명태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깊이 인식하고 해결점을 찾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업이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 기본 문법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을 핵심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교육 시간은요, 회차당 2시간으로 해서 주 2회, 4주간 진행해서 총 16시간의 수업으로 설계했습니다. 수업은 문제를 정의하고요.
그 정의한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작업을 좀 거치고요. 정의한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야겠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처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전처리된 데이터를 맵플로립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선형외기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예측하고 예측된 데이터와 시각화된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정보 노출을 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에 사용할 데이터는 연도별, 해역별 표충 수온 변화, 연도별 명태의 해역별 어획량 변화, 연도별 명태 물가지수의 변화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선정한 이유는 사실 데이터를 분석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 경험을 하려고 하면 약간 간명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명태가 어획량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매우 강력한 가설이 치어남획입니다. 그렇지만 치어남획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다른 가설들 중에 조업어장 축소, 어업비용 상승과 같은 이유들은 단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의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금 지루하실 수 있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업 결과물을 같이 보시죠.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표충수온 변화와 어획량과의 상관관계를 간단히 검색하면서 수온과 어획량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확보하고 수온이 올라가면 어획량이 변화한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 검증에 적합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해당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가설 검증에 적합한 형태로 전처리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전처리한 데이터를 맵플로립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시각화를 하는데요. 해역별, 연도별 수온 변화는 선그래프로, 해역별, 연도별 어획량 변화는 막대 그래프로 그립니다.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빨간색 선은 표충 수온 라인이고요. 파란색 반은 어획량을 표시한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프가 나타내는 의미를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예정입니다. 수온과 어획량과의 상관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산점도를 좀 그려볼 건데요. 이때 X좌표는 표충 수온으로, Y좌표는 어획량으로 잡습니다. 그려진 산점도의 형태로 어떤 결과를 유추할 수 있을지 학생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어획량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획량에 따른 물가지수 변화를 선그래프로 그려옵니다. 매년 0.1도씩 수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어획량의 변화를 예측을 해보고 어획량 변화에 따른 물가지수 변동도 예측해봅니다. 이때 예측 모델은 지도학습의 선형외기 모델을 사용합니다. 예측한 데이터를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화시켜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큐티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작업한 시각화 그래프 및 예측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먼저 큐티 디자이너 창을 만들고요. 파이썬 코드를 연결합니다. 수온은 어획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가설이 지금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는지
분석 결과에 의문점은 없는지 학생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다른 가설의 예시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구성해 놓은 코드에 다른 어종의 데이터를 대입하여 어종별로 수온 변화가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멸치라던가 오징어라던가 조기라던가 다양한 어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수온 이외에 어획량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학생들과 토론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 분석 수업의 문제는 수온이 올라가면 어획량이 변화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었는데요. 어획량의 변화를 수온의 영향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고려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학생들과 가졌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심화 과정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루한 설명을 듣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저희 수업 컨텐츠의 차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문제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예측하는 경우를 통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두 번째,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데이터를 봐야 할 필요성을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데이터 시각화 예측을 코드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움직이는 화면으로 구성해서 좀 더 실감나는 결과물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인짱 팀의 박미정, 송다명, 윤선영, 저 정혜옥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학교 급식 원산지라는 아주 흥미로운 접근으로 시작됐는데요. 우리 일상에 밀접한 문제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예측하는 아주 유용한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파인짱 팀의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조상용 대표님. 예, 그 어려운 주제인데 잘 들었고요. 그 하나 궁금한 게 이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약간 난이도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파이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해봤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라든가 또 하나는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여러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이제 이런 기획을 하셨는지 좀 더 부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요, 지금 그 파이썬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고등학생 아이들도 관심 있는 아이들은 많이 이미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조금 선정을 했고요. 고등학교 중에서도 그 코딩과 관련되어서 관심이 있는 동아리 학생, 학교마다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놓으면 대입 준비를 할 때에 또 하나의 무기를 아이들이 손에 잡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기대도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난이도에 대한 우려의 이 교육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분들 질문이나 또 피드백도 좋고요.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면 얼마든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준 팀장님. 네, 프레젠테이션 전혀 지루하지 않게 잘 들었고요.
참 재밌었고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좀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요. 아까 이 대상을 고등학생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을 조금 드리자면요. 우선 파이썬은 사실 기술이잖아요. 코딩하는 기술이고 고등학생 레벨이라면 이 어떤 파이썬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기술보다는 이제 어떻게 아까 데이터도 여러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를 선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선정을 할 때 사실 파이썬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데이터를 화시킬 수 있는 것을 뽑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스킬인데 그런 데이터 산정 혹은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어떤 방식의 분석 방법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프리 단계에서 토론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자라나는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사고력도 높이고 파이썬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이제 고등학생의 포커스 맞춰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친절한 조언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잘 보완해서 저희 콘텐츠를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